안녕하세요. 심리학과 통하다의 심통입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정서적 주제는 바로 우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울을 경험해 본, 우울한 기분, 우울한 감정을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사람이 태어나서 우울을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우울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또 영향들을 미치는지, 또한 그 정체가 무엇이고 그 증상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이들이 사실은 우울 증상으로 인해서 정말 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도 우울을 경험해 봤지만 정말 이 우울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 딱 들어와서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또 그러한 감정이 딱 들었을 때는 정말 세상을 살기 싫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감정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우울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되기 이전에 또 많은 사람들이 우울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했지만 이 사건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 증상의 정도가 훨씬 더 높아져서 정말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죠. 그래서 코로나 블루 할 때 그 블루라는 단어가 사실은 우울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우울이라는 감정이 도대체 어떤 감정을 뜻하는 걸까? 어떤 감정을 말하는 것일까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그 우울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때에 어원적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 한자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울을 한자어로 보면 근심 걱정 우자에 답답한 또는 울적한 울자가 합쳐진 용어가 바로 우울이다. 그래서 이를 그대로 직역하면 뭐냐? 근심 걱정이 들면서 동시에 답답하고 울적한 마음 상태가 바로 우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그 우울이라고 하는 감정이 들면요, 대부분은 우울을 어떤 사람은 슬픈 기분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우울의 형태는 그러한 슬픈 기분 안에만 머물러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울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울 중에서도 많은 또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그 기분 중에 하나가 바로 짜증나는 기분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슬픈 기분, 짜증나는 기분이 들면서 대개는 무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무만감은 어떠한 내가 생각 없이 있는 상태, 그냥 기분, 그냥 멍한 기분, 이런 것이 사실은 무만감이거든요. 여하튼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울을 굉장히 심하게 알아본 경험이 있거나 그리고 앓고 있거나 또 이것을 매우 반복해서 겪는 사람은, 그 우울한 성향의 사람은 대부분 각각의 부정적인 사건들을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범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누가 봐도 일반화시킬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이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울을 극심하게 경험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더 위험한 것이 뭐냐? 그것은 뭐냐? 굉장히 심한 우울을 겪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어떤 환경 또는 나 자신의 그 경험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나의 자존감, 어떤 부정적인 것을 나의 자존감과 연결시켜서 자신을 낮은 자로 비하하고 평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우울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일만 생각을 하지, 이런 사람들은
긍정적인 일이나 사건은 굉장히 빨리 무시가 되고 잊혀지기도 하고요. 또한 이 부정적인 것을 굉장히 오래 기억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인 것을 자신을 결국 저급한 자로 평가하면서 그것을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우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장기화가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고착화가 되면 그 사람은 자신과 또한 어떤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늘 위축된 상태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존감이 완전 바닥으로 하락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자존감 결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무쾌감증이거든요. 무쾌감증이 뭐냐? 이전에 즐겼던 어떤 것에 더 이상 흥미를 보이지 않는 것. 이러한 증상들이 또 나타나게 되고, 또 어떠한 무감동, 어떤 것을 봐도 뭐 감동도 없고 감정의 동요도 일어나지도 않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 우울의 증상이 있잖아요. 우울감. 그 우울한 증상은 마치 그 겨울에 저희가 잘 걸리는 것들이 있죠. 뭐냐? 뭐 감기 같은 것들. 예. 근데 이 우울의 증상이 마치 감기와 같아서 사람에게 또 나에게 자주 찾아오기도 하고 또 사람이 자주 겪게 되는 증상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감기와 같이 찾아오는 우울감이 지속화되고 고착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감기도 이것이 계속 고착화가 되면 뭐 폐렴에 걸리거나 또는 굉장히 심한 것으로 이어져서 뭐 결국 수액도 맞고 또 여러 가지 뭐 조치들을 많이 취해야 되잖아요. 이것처럼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하지만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이 우울감이 지속되고 고착화되면 결국 이것이 만성이 되어서 우울증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느 정도의 우울감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우울증이 된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성적인 형태의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은 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살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 모든 사람들이 만성적인 우울을 겪는다고 해서 자살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살을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 대폭적으로 정말 증가한다라는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러한 증상이 좀 약하면 신체의 어떤 정서적인 측면에서 그 증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뭐 지속적인 무기력증을 호소한다든지 뭐 지속적인 불안을 경험한다든지 또 이제 소화가 무엇을 먹든지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든지 소화불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잠이 잘 오지 않는다라든지 불면과 같은 것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울증, 이 우울증을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 그러니까 우울감에서 벗어나서, 우울감에서 훨씬 더 가서, 우울증이 왔다. 그것은 내가 매우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성적으로 또는 우울증을 굉장히 오래 겪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냐? 사실 혼자 그 우울증에서 헤어져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아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운영하는 뭐 심리상담센터와 같은 심리상담센터를 통해서 심리상담을 받거나 또는 정신의학과에 내원을 해서 치료도 받고 또 때로는 필요에 의해서 약 처방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 정신의학과에는 이제 저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심리상담센터의 경우에 대부분 우울감이나 우울증의 치료를 어떤 치료 개입을 통해서 치료를 하냐? 그 심리학의 분야 중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야들이 있어요. 뭐 정신분석으로부터 시작해서 정신역동, 뭐 인본주의 심리학, 뭐 실존주의 심리학, 행동주의 심리학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인지 행동 치료의 방법론으로 접근해서 그 우울증을 다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론으로 우울증을 다루게 된다면 대부분 80%에서 90%의 내담자들이 그 우울에서 정말 탈피해서 나와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많은 또 상담 사례들이 있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 상담센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심리상담센터 마음의 안따에서도 역시 이러한 치료 개입으로서 내담자들의 우울증을 다루고 있고요. 동시에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우울증 때문에 더욱이 코로나 이 사태가 굉장히 길어지면서, 물론 위드 코로나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현재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또는 우울로 인해서 삶이 굉장히 어렵고 희망이 없는 분들, 그리고 정서적인 고통을 느끼는 분들은 반드시 가까운 주변의 심리상담센터나 또 저를 찾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나는 심리상담이 아니고 좀 약을 먹어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정신의학과에 내원하셔서 반드시 진단받아보고 이를 치료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여하튼 결론적으로 우울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울감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마치 감기와 같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만성화가 되어서 그것으로 굉장히 고통의 시간이 굉장히 길어진다면 우울증이 됐을 가망성이 큰데, 그럴 때는 반드시 심리상담센터를 통한 심리상담을 받는 것을 권면하고요. 더욱이 정신의학과나 이런 데에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겪는 그 우울을 잘 저는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